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필답형 영상은 제가 원래 더 나중에 올리려고 했어요. 근데 필답형도 잘못된 학습 방법으로 공부를 하실까봐 제가 높아심의 영상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필답형은 어려운 건 없고요. 이건 진짜 단순 암기예요. 그래서 제가 단순 암기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필답형은 언제 공부하셔야 되냐면 시험 보기 3주 전부터 하루에 한 번씩 써보면 보름이면 외워지더라고요. 보름 정도. 외우는 것도 사람마다 다 기준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진짜 딱 한 번씩 써봤어요. 하루에 한 번씩 써보고 보름 하니까 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시간이 필요하신 분은 한 3주 정도면 충분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잘 암기가 안 된다 그러면 2번 써보고 3번 써보고 하면 2주 안에 다 끊을 수 있어요. 뭐 하루에 뭐 5번씩 써본다 그러면 일주일 만에도 끝낼 수 있겠죠. 암기할 때는 글을 써야 암기가 잘 된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전기 기사 시험 볼 때가 있었어요. 저도 맨 처음에 글로 써봤어요. 근데 전기 기사는 암기할 게 정말 많아요. 거의 책 한 권을 통으로 외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도 해야 되고 그래야 합격을 시켜줘요. 그래서 그때 정말 힘들었는데, 그때 이제 단답 같은 걸 암기를 했단 말이에요. 단답을 암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글로 써봤어요. 다 정리한 거를 글로 써보니까 8시간 걸리는 거예요. 8시간 처음에. 그래서 한두 번 써보다가 아 이건 안 되겠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럼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게 정답지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문제지를 또 하나 만들어 놔요. 그래서 타이핑을 해봤어요. 어차피 내 머릿속에 있는 거 개워내는 거잖아요. 암기라는 게. 내 머릿속에 담아놓은 거 손으로 쓰나 타이핑으로 쓰나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타이핑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8시간 걸리던 게 40분으로 줄었어요. 마지막에는. 맨 처음에는 암기를 잘 못했으니까 3시간, 4시간 정도? 근데 글로 쓴 것보다 훨씬 빨랐어요. 저는 타이핑이 빠르니까. 제가 타이핑이 한 400타 정도는 나옵니다. 300에서 400타 정도는. 그래서 타이핑이 빠르다 보니까 차라리 타이핑으로 하자. 그래서 타이핑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뒤로 암기해야 될 건 무조건 타이핑으로 암기해요, 저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니까. 어차피 그리고 시험장 가서 내 머릿속에 있는 걸 개워내는 거예요. 타이핑이랑 글로 쓰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암기할 때는 타이핑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해요. 답지 하나 옆에 켜놓고요, 오른쪽에 타이핑을 해봐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맨 처음에는 답을 모르잖아요. 맨 처음에는 쭉 한번 써보고 이튿날 되면 어디까지 기억하고 있는지 또 한 번을 써봐요.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럼 또 써봐요. 또 답 보고 계속 써요. 그 다음날 되면 또 안 보고 써봐요. 그러면 외워지는 게 이제 하나하나 는단 말이에요. 글다 보면 다 암기가 돼요, 이게. 필답형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게 없어요. 단순 암기라서. 근데 제가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냥 다른 건 다 외웠는데 힘들었던 부분이 뭐냐면 요거 2개, 호나 안정도랑 주도시험, 이거는 그림이 똑같아 버려요. 그래서 이것저것 생각할 거 없이 둘 중 하나만 외워서 50대 50 확률로 그냥 맞히자, 그런 생각 했었고요. 그리고 어려운 게 없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림도 거의 비슷하고 도대체 어떤 기준에서 이 답이 나오는 거냐, 여기서부터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문제를 천천히 읽어봤어요. 모터의 축방향,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또 모터의 축방향이래요. 아, 모터의 축방향이 나오면 이 답을 쓰면 되는구나, 그렇게 알았고요. 그 다음으로 23번 문제를 보면 모터 측에서, 어떠한 측에서, 펜 부하 측에서, 펜 부하 측에서, 아, 부하 측에서, 어떤 측에서 나오면 베어링 이완이구나, 그렇게 외웠어요. 여기 보면 24번하고 25번 문제가 똑같아요. 틀린 게 없어요. 근데 이게 답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나오면 이것만 쓰자, 25번만.
그렇게 외웠어요. 25번이 더 쉽잖아요. 이거 어떻게 풀 거예요? 24번 이거 어떻게 풀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삭제하고요. 펜부하 측에서라는 이제 문제가 나오면 베어링 볼 손상, 그 다음에 계산식 이거 외워서 갔고요. 그 다음으로 26번에 보면 모터의 수평 방향. 아, 그럼 모터 로터의 언밸런스구나. 수평 방향은 언밸런스예요. 언밸런스. 수평은. 그리고 여기 또 나와요. 27번에 보면 1x라고 써져 있는 게 있잖아요. 1x. 여기 그림에 보면 헐리젠탈이라고 있죠. 헐리젠탈은 수평을 말하는 거예요. 그 위에 버티컬을 보시잖아요. 버티컬은 수직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보셔야 돼요. 아, 1x가 여기에 있고 헐리젠탈이 있구나. 그럼 아, 얘는 수평을 말하는 거구나. 수평이면 언밸런스구나.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도 펜 수평 방향이잖아요. 28번도. 그럼 얘도 언밸런스예요. 여기 밑에 언밸런스 나오죠. 그리고 수직 방향이래요. 29번에는 터빈의 수직 방향이래요. 수직은 미스 얼라이먼트예요. 미스 얼라이먼트. 30번에 보면 축적열 불량이래요. 축적열 불량. 이거 미스 얼라이먼트랑 똑같은 말입니다. 축적열 불량이란 게. 30번에도 수직이라고 말하잖아요. 수직 방향. 아, 수직은 미스 얼라이먼트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문제 보시면 펌프 나온다. 그럼 미스 얼라이먼트예요. 펌프는 다. 여기도 펌프잖아요. 32번도 미스 얼라이먼트예요. 여기 33번에 보시면 스펙트럼은 무슨 결함인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미지로 보면 버티컬이라고 써져 있어요. 위에 여기에 버티컬. 아, 얘는 수직이구나. 그럼 미스 얼라이먼트.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아시겠죠? 어려운 거 없죠. 그리고 뭐 나머지는 그냥 외우시면 돼요. 제가 딱 저 부분에서 어렵더라고요. 이미지도 다 비슷하고 뭘로 외워야 되냐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아, 저런 룰이 있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저 부분만 좀 유념하셔서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이 부분이 있어요. 다른 것도 다 외워지는데 이 마이크로미터를 어떻게 보지? 이제 또 그 생각을 하다가 찾아봤어요. 인터넷을. 얘는 측정값을 보면 25.40 밑에 바늘 하나 밑에가 있잖아요. 그러면 25.39인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27.89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0.5를 더하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마이크로미터는 측정값에 0.5mm를 더해줘야 되는구나.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헷갈렸던 게 베어링은 그냥 외우시면 되고요. 여기 60mm라고 써져 있죠. 여기도 60이에요. 얘는 호칭 번호에다가 곱하기 5를 해주면 돼요. 12 곱하기 5는 60이죠. 여기도 12 곱하기 5는 60입니다. 13 곱하기 5는 65입니다. 20 곱하기 5는 100입니다. 그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딱 저 부분에서만 막혔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격증 공부하실 때는 뭐든지 전략적으로 가야 돼요. 고득점 하는 게 좋겠지만 어찌됐든 60점 이상만 맞으면 되는 시험입니다. 필답형은 꽈락이 없어요. 얘는 한 문제를 맞히든 두 문제를 맞히든 꽈락이 없어요. 근데 필답형은 볼륨이 너무 커요. 이게 지금 제가 알려드린 건 엄청 옛날 자료예요. 근데 이것만 외우셔도 한 4문제에서 6문제 정도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어요. 필답형에서 4에서 6문제 정도. 많이 맞으시면 6문제 정도 맞으시고요. 그 다음에 적게 맞으시면 한 4문제 정도 맞으실 겁니다. 최저 기대 점수는 20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40점을 시퀀스에서 채워야 돼요. 그리고 나는 필답형에서 많이 맞춰야지. 근데 필답형은 신출 문제까지 다 외우려고 하잖아요. 볼륨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래서 차라리 필답형 비중을 낮추고 시퀀스는 한 번만 이해하면 다 풀린단 말이에요. 한 번만 이해하면. 시퀀스 한 번만 이해하면 45점은 그냥 맞아요. 40에서 45점. 그래서 시퀀스적으로 좀 더 전략적으로 가야 돼요. 이것만 외워도 4에서 6문제는 기대를 해볼 수 있으니까요. 이거를 외우시고 그 다음에 시퀀스를 더 신경을 쓰자. 제 생각은 그렇고요. 만약
이걸 다 외우시고 그 다음에 시퀀스도 어느 정도 다 풀었다, 응용까지 다 할 줄 안다, 시간이 남으시면 그때 이제 신출문제를 보세요. 신출문제 유튜브 검색하셔가지고 신출문제 보시는데, 그 조건은 뭐냐면 눈에 들어오는 것만 익히고 가세요. 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다 외운다 한들 그게 다 나온다는 보장도 없어요. 전략적으로 하려면 필답은 딱 요거까지만, 기본까지만 하고 시퀀스에서 고득점을 하자. 그래야 합격 확률이 올라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필답형을 나중에 올리려고 했는데 시퀀스를 뒤로 하고 필답형을 미리 공부하실까봐 먼저 영상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영상 올려도 다음에 공부하셔야 돼요. 다음에 시험 시작 3주 전부터 공부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때부터 하나씩 외우시면 돼요. 하루에 한 번씩 써보자. 그리고 타이핑이 느리신 분들은 글로 쓰세요. 근데 타이핑이 빠르다, 타이핑이 100타 이상 나온다, 그러면 쓰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쓰는 게 훨씬 빨라요. 시간은 단축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오른쪽에 이렇게 이미지 만들어 놓은 거는 이게 한글 파일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한글이 안 깔려 있다 그러면 왼쪽 PDF 파일을 이미지를 다 하나씩 따세요. 이미지를 하나를 따서 문서화를 할 수 있는 파일에다가 이미지를 넣고 이렇게 만드세요. 저처럼. 만드는데 오래 걸리지 않아요. 2시간, 3시간? 2-3시간이면 이렇게 이미지화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볼 수 있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걸로 계속 써보시면 금방 외워지실 겁니다. 이 파일들은 제가 설명란에 링크에 올려둘 테니까요. 그 링크를 타고 들어와서 다운받아서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이 있어서 제가 올려드리지 못합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